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공견입니다. 최근까지 해외여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꽉꽉 문을 틀어 막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늘길을 앞다투어서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두 개의 사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죠.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파크,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세계가 글로벌 시대로 엮여 있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서울도 부산도 우리나라의 도시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던 때가 있었죠. 2013년에 이 광화문에서부터 한강대로를 거쳐서 노들섬까지 이어지는 곳을 국가 상징거리로 만들겠다. 그래서 노들섬에다가 오페라하우스 짓겠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처럼 그렇게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부분들이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좌초됐고요. 그동안 계속 딜레이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프랑스 파리 8구역에 있는 도심 녹지축 조성 지역을 방문을 해서 샹젤리제 거리와 우리나라 국가 상징 거리는 역사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면서요.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역, 용산, 한강에 이르는 7km에 해당되는 국가 상징 거리를 비롯해서 서울 전체에 2026년까지 2000km에 해당되는 선형 녹지 공간을 대폭 늘리는 사업을 바로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방문한 파리 8구역은 세계적인 관광지인 샹젤리제 거리가 있는 곳이고요. 이 지역이 오랫동안 관광지로 유명했지만 계속 정비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나 매연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도심 녹지축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고 2020년에 발표를 해서 2030년에 완료하겠다는 10년짜리 프로젝트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8차선이었던 것을 과감하게 4차선으로 줄이고 그 줄여진 부분을 보행로와 녹지 공간으로 채워서 쾌적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국가 상징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동안 미뤄놨던 국가 상징거리를 조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도 자료까지 내놨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국가 상징가로와 연계해서 작년 5월 달에 이미 세종대로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르는 약 1.6km 구간에 세종대로 사람 숲길을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람 숲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9에서 12차로였던 걸 7에서 9차로로 대폭 줄였고, 서울광장의 2배 정도 되는 보행 공간을 마련했고, 또 이에 더해서 올해부터는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을 지나서 한강에 이르기까지 5.3k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구간은 6에서 9차로 정도 되는데 이거를 4에서 6차로로 대폭 줄이고 보행로 폭을 1.5배 정도로 확장을 하고 자전거 도로까지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강대로처럼 큰 폭의 도로를 차선을 줄여서 보행로와 녹지를 만드는 것은 환경적인 가치나 관광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강로가 대로인 만큼 교통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로 인한 교통체증도 심각한 곳이거든요.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을 갑자기 도로를 줄여버리게 되면은 교통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강로가 좁아지게 되면 한강로가 감당했던 교통량을 다른 도로가 감당을 해주고 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유일한 대안이 이 원효대로입니다. 원효대로는 도심과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 그리고 여의도의 도심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도로망인데, 한강로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정비라든지 개발이 굉장히 뒤처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강로가 녹지와 보행로가 넓어지는 만큼 이 원효로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원효로의 가치가 점점점 한강로가 정비되는 만큼의 동반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대책은요, 용산공원 밑에 용산 링킹파크라 그래서 이미 발표된 계획인데요. 경부고속도로와 한강에 있는 많은
대교들과 연계를 해서 용산공원 아래쪽으로 도로망이 직결되는 링킹파크, 그래서 지하로 도로망이 갖춰지게 된다면 지상의 교통망을 분산해서 충분한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동반해서 진행된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강로가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처럼 바뀌고, 오른쪽으로는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파크처럼 용산공원이 바뀌고, 또 왼쪽으로는 맨하탄에 있는 허드슨 야드처럼 국제 업무지구가 세계적인 업무타운으로 바뀌게 된다면, 파리의 장점과 미국 맨하탄의 장점들을 고루 가지게 되는 이 용산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관광 자원으로서 또 국가를 상징하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큰 가치 상승이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맨하탄 센트럴파크 주변의 초고가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600억 하던 가치가 지금 2,400억 정도로 가치 상승이 이루어졌거든요. 단위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김연아 선수의 22억 한강변 흑석동 아파트가 85억이 됐다는 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동의 아파트가 펜트하우스가 130억에 거래가 됐다. 바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죠. 그리고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가 100억,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가 250억에 실제 거래가 됐다라는 실거래가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용산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또 세계적인 맨하탄의 허드슨 야드처럼 개발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도심이 녹지와 만났을 때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도심을 개발하고 녹지를 만들고 그 녹지 주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좀 풀려야 돼요. 이 남산이라는 천혜의 자원과 세계적인 관광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에 묶여서 30년, 5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규제가 풀리지 않아서 개발조차 손대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서 이 도심이라는 지역이 더욱더 낙후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심의 규제를 풀겠다, 완화하겠다 하고 있는 계획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번에 파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인터뷰한 내용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심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건폐율을 낮춰야 보행자들이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도심의 높이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풀어야만 도심이 개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도 2040년까지 이 도심의 규제를 확 풀고 도심을 재탄생시키겠다라는 계획 아래 이 4개의 발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을 정비로 나섰죠. 1축에 해당되는 것이 국가 중심축이니까 이 라인이 국가 상징거리가 되는 곳이고요. 3축에 해당되는 곳이 남산과 연계되는 녹지축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축에 해당되는 세운상가가 가운데에 녹지 보행로를 만들고 양쪽으로는 고밀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될 지역들이 용산에 또 도심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도심 교통 녹지가 어우러져서 고밀 복합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고밀 역세권 개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적률을 700%까지 받고 작은 면적이나 같은 면적의 개발이 되더라도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세대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고층으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밀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도심의 개발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이권대와 저희가 이 도심 고밀 복합 개발이 될 수 있는 역세권 개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하고 가장 개발 요건들을 충족하고 노후도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들을 골라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까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